예,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순서.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섭외 1순위였는데 가장 늦게 응해주셔서 지금 좀 유감입니다. 아, 네. 뭐 저희도 나름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경기지사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에게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비결이 있습니까? 뭐 글쎄 특별한 비결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나름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도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뭐 내가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워낙 뭐 이렇게 도지사 권한이 크지 않아서 예. 뭐 대대적으로 뭐 혁신적인 큰 일을 하긴 좀 어렵고 예. 작은 일들이 좀 많이 쌓여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전혀 내 삶과 무관한 일이 아니고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효능감을 좀 느끼게 한 게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굳이 하나 든다면 제일 호평받는 거는 이제 자릿세 안 내고 예. 또 뭐 계곡 닭죽 경비하시는 안상 거. 먹고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갈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걸 높이 평가하시는 것 그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뭐 약간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게 지사께서 가실 일이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계곡 단속 예. 때 단속 현장. 실제로는 이제 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이제 예. 저항이 발생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제가 설득하러 간 거죠. 예. 그래서 설득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되물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항하거나 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진다. 예. 그리고 이런다고 물러서지 않는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다 수용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설득했는데 실제로 제가 4번 정도 이제 여러 계곡을 다녔는데 최종적으로는 강제철거는 5건, 예. 나머지 1,600건 가량은 다 자진철거해서 99.7%가 흔쾌히 자진철거해 줬습니다. 다 수긍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현안 좀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법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 제가 이 지사님 말씀을 쭉 찾아봤더니 조금씩 정확히 생각이 뭔지 좀 말씀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뭐 제가 바뀐 건 없고요. 예. 지금 저의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제4부 예.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이제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로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거죠. 예. 근데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제 보강하라고 보호하라고 만든 특권을 이용해서 아주 희귀한 예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전혀 다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냥 개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보다 특별한 보호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중한 제재 책임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사님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이제 아주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특수한 사례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언론 자유의 위축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만드는 건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언론 자유 보장 정도가 뭐 수위권이지 않습니까? 예. 뭐 탑인데 근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또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 측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저는 단순한 오보 또는 경솔한 보도, 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뭐 비판 이런 건 충분히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게 많든 적든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비틀어서 그것도 고의로 예.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비틀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대로 이제 잘못되게 하는 거라면 이건 사실 큰 해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하여튼 맞는 다음 말이죠. 기회에 네. 좀 여쭤보고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네. 공약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이라고 하면 기본실이죠. 기본 네. 소득,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알려져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고요.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치솟아서 서민들이 살기 그렇습니다. 어렵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 코로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문제 역시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지사께서 내놓으시는 여러 정책들이 굉장히 위중한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혹시 진통제만 계속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놓자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수술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이 수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앵커께서도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자원이 불평등하게 편제가 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ECD나 국제경제기구들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분배와 성장은 상반되는 개념이었고 또 복지와 경제는 또 역시 상반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배를 강화해서 이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성장을 하게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그렇게 딱히 내놓으신 거는 없으신 거죠, 성장. 오늘 제가 발표한 게 이제 이 전환의 위기,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이제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초 또는 첨단 과학기술 투자,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산업 전환과 신산업 발굴을 신속하게 하면 일자리 생긴다.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이제 공정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자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공정성 회복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지나치게 좀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소기업은 좋은 젊은 인재를 쓰고 싶은데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이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지금 여권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은 지사직을 좀 사유화해서 대선에 이용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하나가 지금 그 경기지사직을 하시면서 곳곳에 자기 사람 심기를 많이 하셨다. 이것이 결국은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도 하십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나름 예를 들면 똑같은 영향을 가졌다면 이제 가까운 사람을 쓰게 되죠. 이제 뭐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인데 저는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특히 인사에 관한 하는 이제 임원 추천회의나 인사위원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인사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정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역사에 없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이게 100%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게 최근에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고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그것 자체보다도 개인 이재명으로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을 다 포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이재명 지사라는 분이 정서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과거에 그런 요소들이 뭐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촛불 혁명 과정에서 이제 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역시 이제 세월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공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장 할 때였다면 아마 그 계곡 정비도 이제 강제 철거 위주였을 건데요. 지금 도지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부드러워진 거죠. 이제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을 수 없을 텐데 제가 이제 명색이 공직을 시장 도지사를 한 1년을 넘게 했는데
그동안의 행정 자체, 공무 수행 자체에서는 뭐 무리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아주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